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된 만며느리입니다. 첫 직장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연애 시절엔 남편의 이런 따뜻함이 깊이 와닿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15년, 효자인 본인처럼 제가 효부가 되길 강요하는 남편이 많이 미워지고 갑갑해지기만 합니다. 시어머님, 동서, 둘, 그리고 저. 우리 시간은 4명의 여자들이 참 언밸런스하게 살아갑니다. 10월드라는 말도 생겨났듯이 원만한 집보다는 툴툴거리며 사는 집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소심한 성격의 저는 친구들을 만나도 시댁흉이나 남편흉 한번 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맏며느리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5년의 맏며느리 삶에 사표를 좀 던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쑥불쑥 일어나네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시댁의 대소사는 물론이고요. 매주 시아버지, 시어머니 반찬까지 챙겨가며 산 제 공은 없고 늘 잘 나가는 동서들과 비교당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는 동서들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상처만 받는 제 자신이 참 답답하고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더 미운 건 신랑입니다. 누구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남편에게 상처받는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그게 바로 맏며느리의 운명이라며 그저 웃으며 넘어가려고 해요. 끓는 제 속은 모르고 말이죠. 능력 있는 며느리는 아니지만 다른 집은 하다못해 직장 다니는 며느리 고생한다고 밑반찬도 해주시던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냉정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하는 모든 걸 당연시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스님, 제가 여기서 포기의 깃발을 꼽고 시댁과 멀리 떨어져 산다면 우리 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 자신도 정말 소중한데 효부를 강요하는 남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진정한 효부는 제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15년간 정말 잘 해오신 것 같은데요. 맏며느리로서. 근데 그걸 좀 인정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은 참 착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착한 부분이 마음을 가졌기에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남편한테도 반한 거였고 그 착한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착한 부분이 서로가 동의가 되어서 효자가 됐고 효부가 돼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볼 땐 칭찬받고 살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당연히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너무 이를 속상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아무리 굉장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공감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취임사만 해줘도 이분은 행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15년을 변함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얼굴 내밀면 그게 최고라고 호들갑을 떠니까 이제 여기서 속이 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의 내용을 딴 사람은 몰라준다라고 하더라도 나와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남편만큼은 그래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남편마저도 그냥 당연한 거지. 뭘 15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별 다른 걸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분을 대단히 속상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15년 전,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져 왔으면 그 기간을 통해서는 조금 이제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나 이렇게 잘했지 않아요? 라고 말할 필요도 있고 또 동서한테도 요구할 건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은 해라. 내가 15년 동안 해왔었는데 이제는 내 나이도 있지 않냐. 과거에는 내 혼자의 아주 그 적은 단촐한 부분이 가정을 꾸렸대지만 나도 이제 앞으로 내 아이들도 있는 부분이고 너희들도 너희 가정을 생각하듯이 부모라고 하는 부분은 함께 나눠서 뭔가 이렇게 소위 배려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혼자만 지금 이분은 꿍꿍 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야? 15년의 며느리를 사표내고 싶다. 차라리 조금 덜하고 그냥 쭉 사는 게 낫지.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는 거 자체는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합리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냥 이렇게 툴툴거리듯이 말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박하게 앉아서 요건 이렇고 요건 이렇다. 근데 난 지금까지 해오는 부분에 별 무리는 없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지루한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이 부분은 가족회를 통해서도 뭔가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형제들하고도 모여 있을 때 무조건 다 그렇잖아요. 다 상대를 볼 줄 몰라요. 아니 자신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는 잘한대요, 못한대요. 다 저런 잘한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때문에 싸워요, 너 때문에 싸워요.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나는 볼 줄 모르고 상대만 볼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관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들이 몰라서 못했던 경우들도 무척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대개 보면 일을 잘 하시는 분을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잘한대요. 원래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이렇게 참고 견뎌서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어차피 준 부분을 억울하게 생각하면은요, 그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누가 억울해요? 열심히 산 사람이 억울합니까? 대충대충 산 사람이 억울합니까? 열심히 산 사람. 열심히 살았으니까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억울할 만큼 살아놓고 그걸 포기하는 건 좀 잘못됐잖아요. 억울할 만큼 살지 말고 이제는 이해할 만큼 살자는 거죠. 그리고 내 나이에 맞게끔 가고 이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현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비켜가기보다는 그 분위기를 잘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그 양념을 넣고 뭔가 행복하게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참 또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가족회의를 통해서도 변화를 가지려고 좀 생각도 하고 또 며느리의 어떤 그런 자리도 좀 찾으려고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좀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마지막 선택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휴가도 한번 가보시고 남편과 더불어 시간도 한번 내보기도 하고 또한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당당하게 이만저만한 일로 휴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려도 보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